예, 오늘의 북한 소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드 문제 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반응을 했는데 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 협박이 협박에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총참모부 포병국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포병지도국인데 예. 포병국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에 그 위치가 파악되는 순간에 우리 물리적 보복이 시작될 글쎄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노동신문에도 뭐 사드 배치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핵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것이 엄포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어떤 도발을 할까요? 이게 미 국무부가 지난 6일에 김정은을 인권 유린자로 그렇죠. 제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게 뭐냐면 감히 어디다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이냐. 우리 최고조 놈을 너네가 감히 어떻게 건드리냐.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전시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 행위를.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8월 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있죠. 최고 존엄을 최고의 하늘을 건드린 손가락으로 감히 건드린 죄가 있죠. 그리고 사드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또 쏠 수가 있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NLL 같은 데서 포사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그 어떤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대고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은 너무 세고 너무 멀리 있고 그걸 이제 한국에다 대고 만만한 게 우리다. 만만한 게 우리다.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 NLL 넘어서 표가 떨어질 경우에 원점 타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에요. 네. 자, 바로 그 뭐 하늘 뭐 얘기하는 그 최고조 130km에 육박하시는 그 최고조는 말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특권층을 위한 전염병원 봉화진료소로 재건축하고 116억 원을 투자했다 이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기 부원장님 뭐 부원장님도 고위직에 계셨으니까 봉화진료소 가보셨어요? 봉화진료소까지는 못 가보고 제가 가본 데는 그 밑에 병원인 남산병원, 남산진료소라고 갔는데 그럼 봉화진료소는 누가 가는 거예요? 봉화진료소도 두 개 급수가 있습니다. 봉화진료소 일반과에 가는 거는 당중앙위원회 부장, 비서, 부총리, 상 이상급이 봉화진료소 가고 김정은을 비롯한 김정은 가족들은 봉화진료소 옥가라고도 하고 특별과라고 하는데 따로 병동을 만들어놨어요. 그 병원을 현대화하는 데 쓰는데 116억 원을 들였다는 소리예요. 그 병동만을 현대화하는데 그렇죠. 김정은이네 김정은만을 위한 거기 그 병원의 특별과라고 하는 특징이 김정은을 위한 치과가 따로 있고요. 김정은을 위한 순환기내과가 따로 있고 그래서 김정은만을 치료하는 치료 장비값으로 1,0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현대화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계급에 따라서 가는 병원도 다르고 다르죠. 아주 초특권층 그 다음에 특권층 뭐 이렇게 이게 전부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근데요 그 아까 그 김정은을 위한 다른 병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만수무강 연구소라고 얘기하는 거 정식 명칭 기초과학연구원이죠. 기초과학연구원 이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그 김씨가를 위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맞죠? 북한의 공식 명칭은 기초과학연구원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만수무강연구원 혹은 만수무강연구소라고 부르는데 만수무강연구소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만수무강연구소하고 연결된 것이 보건성 1국이라고 보건성의 한 개 부서가 따로 있고요. 평양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적십자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정은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외국에서 새로운 신약이 나오거나 북한에서 새로운 신약을 나오면 그 사람들을 먹여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보고 김정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한 명을 위한 그 의료 집단이나 연구원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계산하고는 3,000명 이상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적십자병원에 나가 있는 사람들 빼고 기초과학연구원이나 보건성 1국에 있는 사람들만 합쳐도 3,0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다죠.
아니 그러니까 저 김정은의 그 130kg 정도 나가는 몸매를 가진 사람을 그거 하려면 굉장히 잘 먹여야지 그 체중을 그렇죠. 유지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 그렇게 사람을 또 억지로 또 체형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체형과 혈압과 수치를 가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제 치료를 해서 약 효과를 보고 그 사람을 또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피워도 해롭지 않은 담배를 만든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 그거는 저는 뭐 약간 평양에서 예. 지방에서 도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일성 주석의 프랑스 통역관을 지내면서 김일성이가 성천 담배라는 담배를 피우는 걸 피우고 기침하는 것도 봤거든요. 김일성이 때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이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김정일이도 결국은 69세까지밖에 못 살고 사망을 글쎄요.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만수무강이라는 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균 연령도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이 그 스트레스로 어떤 압박감, 뭐 어떤 신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폭염, 폭음, 폭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 의사들이 가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요만큼만 드시고 담배는 피우지 마시고 술은 요만큼만 드십시오. 그러면 김정일 때는 재터리가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사람 목숨이 날아다니는 그런 칼이 정도니까 날아다니군요, 칼이 날아다니고 총이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김정일로서는 어떤 만약을 써도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런지 이제 특권층들은 이렇게 한다. 그럼 일반 국민들, 일반 북한 주민들이 다니는 병원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병원은 북한은 어떤 체계라고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죠. 전면적 무상 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56조에. 그런데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짜로 치료받는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위한 병원 외에는 간부들을 위한 병원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는가 하면 뭐 그림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 그림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맥주병을 소독을 해서 거기다 링거를 만들어 가지고 맥주병을 거꾸로 매달고 치료받는 수준이고요.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서 어느 집에 가면 그 약을 파니 그 약을 사세요. 그러면 그 약을 그 개인들이 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리베이트를 의사한테 주고. 그러니까 공짜로 무상 치료를 받는 북한 주민은 일반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 맥주병 소독 안만 잘해도 그거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에서 텐데, 그거. 수명이 자꾸 짧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65세를 지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명 얘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요. 김일성 사망 22주기에 됐는데 여기 무슨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참한 사람도 있었는데 처벌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가? 김정은과 관련된 거는 지금 아주 가차없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이렇게 좀 허락이라기보다 묵인하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일이 7월 8일인데 7월 8일 날 현지를 이탈했거나 작업지를 이탈한 사람 옛날 같으면 정말 되게 혼내웠는데 지금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전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데 김정은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인정 사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할아버지 때는 이미 할아버지 크고 아버지 때는 아버지 크고 내가 지금은 하늘의 지존이고 최고의 존엄이고 하늘이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의 그 병풍 없이 김정은이 그럼 홀로 쓸 수 있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약간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김일성이 없는 김정은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몇 년 동안 통치해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생겨나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느끼는 거고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없는 떼어놓고 김정은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참 근데 어떻게 거기는 이렇게 매주 얘기를 해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